좋은 부모님 만나고 행복하게 잘 살아. 정인아, 하늘나라에서 잘 놀고 잘 먹고 사랑받으면서 행복하길 기도할게. 정인아, 사랑해. 정인아, 하늘에서 잘 지내고 있어? 좋은 부모님을 만났으면 좋았을 텐데. 속상해. 하늘에서는 사랑 많이 받아. 안녕. 다음으로 정인양에 대한 사망원인 감정서를 제출한 법의학자 유성호 서울대의대 법의학교실 교수의 증언 내용입니다. 설명의 편의상 유 교수님에 대한 존칭은 생략하고 유 교수라고 호칭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유 교수는 2001년부터 부검 관련 업무에 대해서 종사하면서 상당한 학식을 인정받고 있는 교수로서 정인양에 대한 직접적 사인을 복분의 손상에 의한 사망으로 판단했는데, 유 교수는 장 씨가 정인양의 복부에 강한 중력을 행사해서 췌장이 절단되고 장각막이 찢어졌고 600ml의 복강내 출혈이 발생해 정인양이 사망에 이르게 된 것으로 추정한다면서 장 씨에게 사망에 대한 인식과 의사가 있었다고 보는 것이 보다 합리적이라는 내용의 의견서를 제출하기도 했는데, 이날 유 교수는 도망갈 수도 없고 구호 조치를 할 수도 없는 아이에게 반복적이고 치명적인 손상이 여러 번 있었다면 장 씨가 정인양의 사망 가능성을 인식하지 않았겠느냐 하는 것이 개인적인 의학적 소견이라고 증언했습니다. 이는 쉽게 표현하면 정인양이 학대로 인해 몸이 극도로 쇠약해진 상황에서 장 씨가 치명적인 가해행위를 했다고 한다면 장 씨가 정인양의 사망에 대한 인식과 의사가 있었다고 보는 것이 합리적이라는 설명인 것인데, 유 교수는 이번 사건이 고의적 살인이라고 보느냐는 질문에는 재판부가 판단할 문제라고 하면서도 정인이에게 너무 많은 상처가 있었다. 어른이든 아이든 장 천곡만 발생해도 대굴대굴 구를 정도로 아픈데 정인이가 겪은 고통은 엄마라면 누구나 알아챘을 고통이라고 하면서 당장 응급실에 가야 할 상황이 반복된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습니다. 이어 그럼에도 정인이 몸에 여러 번 치명적인 손상이 있었다는 것, 내동댕이 칠 때 흔히 생기는 멍이 있다는 것은 정인이 양모도 사망 가능성을 인식하고 학대를 했을 것이라면서 자신은 이런 경우를 처음 봤다고 진술했습니다. 한편 유 교수 또한 법의관 A씨와 같이 정인이의 사망일로부터 며칠 전 상당한 가해행위가 있었다는 점이 발견되었다는 것을 지적했는데, 유 교수는 사망일로부터 3에서 7일 전에 복부 내 췌장 손상 흔적이 발견됐다면서 이는 반복된 학대가 있었다는 증거라고 진술했습니다. 또한 이 사건 정인양 사망의 결정적 원인이 된 췌장 절단과 관련해서도 유 교수는 췌장이 절단되는 수준의 압박이란 앞에서도 밀려오고 뒤에서도 끼이는 압박이라면서 췌장은 복부 깊숙이 있어 파열되기 어렵다. 만약 등 쪽에서의 충격으로 췌장이 절단됐다면 먼저 척추가 부러졌을 것이라고 밝히면서 국제 논문에서는 자전거를 타고 가다가 넘어지며 핸들에 배가 압박된 경우도 보고되긴 하지만 척추뼈는 멀쩡함에도 앞쪽에서의 충격으로 췌장이 절단된 사례는 올림픽대로에서 무단횡단하다가 여러 번 차에 치인 사람에게서 저런 형태를 본 적은 있지만 소아에게서는 저런 상처를 본 적이 없다고 증언했는데요. 그러면서 체중 9에서 9.5kg인 정인이가 바닥으로 추락하면서 의자 등에 부딪혀 췌장이 절단됐다는 양모 측 주장에 대해서는 불가능하다고 일축했습니다. 또한 유 교수는 아무리 상상력을 발휘해봐도 아이를 떨어뜨려 췌장이 절단됐다는 주장은 이해가 안 간다. 이런 형태는 개인적으로는 몸이 고정된 상태에서 발로 밟았을 가능성이 가장 크다고 부연하면서 주먹으로 때려서 비슷한 부상이 발생할 가능성에 대해서도 지금까지 주먹으로 때려 장각막이 파열되거나 췌장이 파열된 것을 보지 못했다. 불가능한 것은 아니지만 UFC 선수 정도가 때려야 그와 같은 부상이 있을 것이라고 설명했는데, 이에 대해 검찰 측도 양모 장 씨가 당시 유방확대 수술로 상체 움직임이 어려운 상황이었다. 본인 스스로도 당시 운전이 힘들 정도였다고 진술했다며 주먹으로 때려 이와 같은 부상을 유발했을 가능성은 매우 낮다고 지적했습니다. 양모 장 씨 측은 반대 신문을 통해 췌장 파열이 CPR로 인한 것일 가능성은 없느냐고 물었는데, 이에 대해 유 교수는 법의관 A씨의 견해와 같이 CPR은 흉부에 압박을 가하는데 췌장은 훨씬 밑쪽이다. 갈비뼈 골절은 생길 수 있지만 췌장이 절단되긴 어렵다는 견해를 제시하면서 유 교수는 단순히 누르는 압력보다 훨씬 강한 압력을 지속해서 받은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습니다. 한편
이날 재판 내내 고개를 숙이고 굳은 표정으로 재판에 임하던 양모 장 씨는 유 교수가 정인이를 발로 밟은 것으로 추정된다는 취지의 증언을 하자 미간을 찡그리면서 이마를 만지는 손이 떨리기도 했다고 전해졌는데, 무엇이 양모 장 씨의 손을 떨리게 했던 것인지 잠옷 궁금한 장면이 아닐 수 없을 것 같습니다. 오늘은 정인양 사건과 관련해서 부검감정의와 법의학자의 증언 내용을 살펴봤습니다. 정리를 해보면 결국 정인이에게 반복적 그리고 아이가 감내하기 어려운 수준의 외력이 가해졌다. 사망하기 며칠 전에도 사망 당일의 충격과 같은 정도의 외력이 있었다. 정인이의 몸이 회복되는 과정에서도 지속적으로 폭행이 가해졌다. 사망 당일 정인이에게 가해진 충격은 발로 밟는 정도의 강한 수준으로 보여지고, 정인이의 신체를 부검한 결과 정인이의 배를 발로 밟아서 정인이의 췌장이 절단되었을 가능성이 매우 높은 것으로 보여진다. 정인이의 몸은 통상적인 엄마의 보살핌을 받는 아이라고 볼 수 없을 정도의 처참한 수준의 상태였다. 이것이었습니다. 정인양의 양부모, 특히 양모 장 씨는 사망 당일 실수로 정인양을 떨어뜨려 사망에 이르게 했을 뿐 살해 고의가 없었다는 주장을 계속해서 이어가고 있고, 복부에 치명적인 외력을 가해했다는 사실조차도 부인하면서 이제는 심폐소생술로 아이의 췌장이 절단된 것이라는 의혹까지 내놓고 있습니다. 지금 화면에 나오고 있는 정인이의 모습이 과연 생후 16개월 된 아이의 모습이라고, 부모가 단순히 훈육하는 차원에서 남겨진 상흔이라고, 단순히 학대의 과정에서 보여지는 모습이라고 과연 말할 수 있는 것인지 다시 한번 양부모에게 되묻고 싶습니다. 살아있을 때 정인이가 세상에 이야기할 수 없었던 고통이 정인이의 신체에 고스란히 남아 그날의 고통을 모두에게 알리고 있고, 정인이의 온 몸은 지속적으로 가해진 학대의 모든 과정을 낱낱이 기록해서 보여주고 있는데, 이와 같이 확인되는 아픈 기억들이 단 두 사람에게만은 보이지 않는 것인지 진심으로 묻고 싶습니다. 피고인은 맹세코 피해자의 복부를 밟은 적이 없고 리필적 고의로도 피해자를 죽이려고 했던 적은 없다는 양모 장 씨의 주장, 정서적 학대라함에 있어서 처음부터 계획했던 것은 아니고 피해자와 친밀하게 지내려다 보니 다소 관점이 있었다는 양부 안 씨의 주장 속에서 2021년 3월 17일자로 제출된 양모 장 씨의 반성문이 진심으로만 와닿지 않는 것은 어쩌면 저 혼자만의 생각은 아닐 것이라 생각합니다. 4월 7일 열리는 다음 재판에서는 정인양의 사인을 재감정했던 이정빈 가천대 의대 법의학교실 석좌 교수가 증인으로 출석하여 증언할 것으로 예정된 가운데, 특별한 사정이 없다면 그 다음 재판인 4월 14일에는 검찰의 구형과 함께 재판이 마무리되고 5월 안으로는 1심 판결이 선고될 것으로 보입니다. 마지막까지 우리가 관심을 가지고 지켜보아야 하겠습니다. 다시 한번 삼가 고인의 명복을 빕니다. 지금까지 로운TV의 이상혁 변호사였습니다.